이번 시간 주제는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네. 죽음 직전에 나타나는 징조 따로 있다면 이 무속인의 관점에서 네,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참 무거운 주제네요. 제가 이거는 겪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제가 아는 지인이 있는데 여자분이세요. 뭐 이건 믿지는 않으세요. 이쪽 계통이 그냥 일반 분이신데 한날 전화가 왔어요. 밥을 같이 먹자고. 그래서 이제 나갔는데 나중에 남편이 온대요. 남편분이 나중에 오신대 갖고 한참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남편분이 이렇게 딱 오시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왜요? 네, 그분을 처음 뵈는 건데 너무 섬뜩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나 얼굴도 되게 시커매 보이고 눈동자가 초점도 없고 막 충혈돼 보여요. 눈동자가. 그러니까 막 섬뜩하고 오싹하고 막 저 살면서 그런 처음 봤거든요. 그런 느낌. 그래서 그 식사를 하는데 도저히 못 쳐다보겠는 거예요. 그분을. 그래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그냥 하고 이제 헤어져 갖고 그 다음날 제가 그 여자분, 그러니까 와이프 되신 분, 여자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니, 평상시에도 남편분이 얼굴이 시커멓고 눈이 무섭게 느껴지냐고.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요즘 좀 피곤하고 일도 많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막 그런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아니, 전 되게 오싹하고 뭐 무섭게 느껴졌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이거를 무속을 믿는 분 같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믿지도 않는 분이라서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저는 계속 그때 처음 뵀을 때 그 느낌이랑 그 무서움이랑 오싹함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며칠 동안. 근데 굳이 믿지 않는 분한테 뭐 너무 무섭게 느껴졌다. 아무래도 이거는 이상한 것 같다. 검은 천이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한꺼번에 씌우고 있는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얘기를 해줄까 말까 하다가 결국 말았어요. 근데 그리고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2달인가 3달 있다가 핸드폰에 문자가 온 거예요. 그 남편분이 돌아가셨다고. 나중엔 교통사고로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후회를 많이 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아무래도 그분이 좀 이상하니까 뭐 대수대명을 쳐주든 뭘 하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말한 게 너무 이렇게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동안 제가 조금 우울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또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그냥 아는 누님이었어요. 이분도 아는 누님인데 평상시에 뭐 남편분이 여행을 가는 것도 없고 그냥 집안이면 회사 이렇게만 그냥 정직하게 바르게 생활하신 분인데 한날 전화가 왔어요. 저녁 때쯤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고 천둥 번개 치는 날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여행 가자고 짐 싸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니, 뜬금없이 남편이 직장 갔다 들어오더니 여행 가자고 짐 싸라 그런다고 저보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그냥 무의미하게 아니 무슨 이 날씨에 여행을 가냐고. 여행 갈 사람도 취소하고 안 갈 판에 무슨 비바람 치고 천둥 번개 치는데 무슨 여행을 가느냐고. 못 가게 그냥 막으라고. 그래갖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대요. 뭔가 뭐 쫓기는 사람처럼 뭔가 홀린 사람처럼 그냥 막무가내더래요. 말을 듣지를 않더래요. 그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건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다. 아무래도 뭔가 씌인 것 같다. 굳고 말려야 된다. 이건 절대 못 가게 말려야 된다. 전화를 드렸는데 도저히 말릴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자는 애들 다 깨워서 여행을 가자고 했는데 그러니까 엄청 싸웠대요. 나는 못 가니까, 애들하고 못 가니까 처음 가려면 당신이라도 혼자 가라고. 그래서 혼자 갔대요. 차를 끌고 나갔대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혼자 차를 끌고 나갔다고. 아무래도 이거 이상하다고. 아니
평범한 사람도 비가 많이 오면 저기 빗길에 좀 운전하기도 힘든데 이 비바람이 치고 천둥 번개가 치는데 무슨 여행을 가냐고 아무래도 느낌이 안 좋다고 했는데 이미 간 걸 어떡하냐고 막을 수가 없어서 그냥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문자가 왔어요. 전화기에 문자가 딱 왔는데 교통사고 나서 남편이 사망을 했대요. 그래서 저 너무 놀랐어요. 그런 일을 겪었어요, 제가. 근데 그런 일 겪으면서 제가 뭐 정말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무당인데 그런 일을 없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무당의 일인데 왜 더 강력하게 말을 안 해줬을까? 이게 회의감이 많이 들어서 당분간 또 힘든 일이 있었고 이번 이야기는 제가 겪은 일은 아니고 주위에서 겪었던 일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집안에 뭐 학생이거나 뭐 아들이나 뭐 자녀들이 계셨을 때 뜬금없이 뭐 자녀분 친구나 선배나 후배나 찾아올 경우가 있어요. 뭐 저녁 때나 밤늦게 찾아올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자녀분들이 잠깐 나갔다 온다든가 이럴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는 절대 내보내면 안 돼요. 왜요? 잘못될 확률이 높아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녀분들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꼭 자녀분들한테 일러줘야 돼요. 볼 일이 있으면 집 들어오기 전에 다 보고 집에 들어오고 집에 들어왔을 때는 저녁 늦거나 밤늦게 친구가 불러든 선후배가 불러든 나가지 않는 걸로 됐으면 나가지 않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자녀분들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가 찾아오거나 선후배가 찾아왔을 때 뭐 얘기할 게 있어? 뭐 밥 한 번 먹자, 술 한 잔 먹었을 때 나가서 다시 못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불러낸 친구가 쉽게 말해서 사자를 같이 모시고 온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잠깐 나갔는데 돌아올 때 뭐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뭐 맨홀에 빠져서 저기 할 수도 있고 묻지마 폭행돼서 뭐 내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주위에 이렇게 보면. 그래서 뭐 저녁 늦게나 밤늦게 친구나 뭐 누가 찾아오면 됐으면 내보내지 마시고 급한 볼일 있으면 집에 불러들여서 얘기하고 이렇게 보내고 현관에서 같이 나가시거나 현관에서 이렇게 뭐 얘기하고 돌려보내는 게 그게 예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볼일 다 보고 집안에 들어왔으면 될 수 있으면 내보내지 마세요. 이게 잘못되는 경우가 제가 많이 봤어요. 네, 이런 경우. 확률적으로 그런 게 높다는 네, 높아요. 그리고 또 요거는 뭐 드라마나 뭐 이런 거에 좀 접했을 거예요. 평상시 안 하던 행동을 하세요. 뭐 집안에 아버지든지 할머니든지 어머니든지 뜬금없이 옷 같은 걸 정리를 하세요. 뭐 농에 있는 옷, 안 입는 옷, 이렇게 버린 옷 다 해서 버릴 건 버리고 뭐 입을 거 몇 가지만 이렇게 놓는 경우가 있어요. 안 하던 행동을 하시고 뭐 집안 살림을 다 끄집어내서 정리를 하고 막 버릴 건 버리고 어디 멀리 떠나는 사람 마냥 행동할 때가 있어요. 이런 징조도 그런 징조거든요. 그래서 요때는 잘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멀리 떠날 것처럼 멀리 여행을 가고 싶다고 이제는 떠나고 싶다고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것도 징조 중에 하나니까 유심히 잘 살펴야 되시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아프셔갖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 보름 정도 됐나? 뭐 병원에서도 크게 뭐 돌아가신다, 뭐 시한부 선고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치료받으면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래갖고 그나마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목욕을 싹 시켜달라 그러셨대요. 목욕을 싹 하고 그리고 저녁도 그러니까 저녁 드시기 전에 목욕을 싹 하고 저녁을 드시고 또 어머니한테 맡겨놓은 돈을 달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주머니에 딱 넣으시면서 전 잠에 들으셨는데 어머니도 그때 잠이 들으셨대요. 근데 잠결에 들리더래요. 아유, 저렇게 지절되는 새들은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지절될까.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게 비몽사몽간의 잠결에 들으신 거라 임종을 아무도 못 봤어요. 그래서 임종 자식은 뭐 따로 있다고 하는데 그런 징조가 그런 징조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승 가실 때 깨끗한 옷을 입으시고 저승밥도 드시고 저승갈 돈을 미리 준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신 거더라고요. 예, 이건 제가 직접 겪은 거예요. 이런 징후들이 좀 나타나요. 이건 뭐 오로지 선생님만의 네네네네. 경험이고. 네네네네. 그거를 이제 무속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충분히 피해갈 수도 있고 막아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섬뜩하고 막 무섭고 뭔가 뭐 검은 천으로 이렇게 둘러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는 그건 사자가 이렇게 씌어 있는 거거든요. 이때는 뭐 대수대명을 치거나 이러면은 그건 약간 비껴갈 수는 있어요. 이게 참 그게 보이지 않는 것들로 네네네네. 이제 일이 해결되다 보니까 네네네네. 과학적으로 증명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그러게요. 저희도 과학적으로 증명되면 무당들 떼돈 벌고 살아요. 과학적으로 증명되니까 웬만큼 다 믿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 거니까 확실치 않은 것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으면 좋겠어. 네. 이것이 여기서 마무리. 네네.